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가온전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죠. 자, 그래서 구리가 상승할 때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또 대한전선, 뭐 대원전선, 또 풍산까지 자,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점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조금씩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방향성과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AI 성장이죠. 이 시장의 관심사는 현재 AI와 반도체입니다. 근데 AI가 지나고 난 뒤에 이 후속된 수혜주로서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이 시장의 수요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이죠. 이 주가적인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기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우선은 이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은 근 한 달 동안 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좀 매집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매집이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하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작용을 합니다.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자, 이런 소수 집단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재료나 이 기업의 성장성이 바탕이 돼야 이런 수급 자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근 한 달 동안 이 사모펀드의 이 매집 동향은 주가의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투신과 보험 같은 경우에도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관 역시 매집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넘어가서 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리가 굉장히 중요하죠. 이 경기 선행 지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이 구리 가격을 통해서 이 경기 전반적인 흐름세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또 구리 가격은 이 산업 자체에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. 특히 전기차나 이 풍력 그리고 태양광 같이 친환경 에너지에 쓰이는 이 주요 광물입니다.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시대의 석유라고도 불리는데 이 전반적으로 25년까지는 이 상승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2025년까지 기사를 보게 되면 75% 이상 급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죠. 자,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은 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 자체가 이 재생 에너지 핵심 설비로 사용이 된다. 자, 그래서 이 재생 에너지 패러다임과 함께 구리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공급 부분이죠. 제가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공급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부분은 유가에도 해당이 되고 뭐 천연가스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최근에 이 구리 최대 생산국이죠. 칠레가 이 생산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.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계절성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 국지성 호우로 이 조업을 할 수 있는 날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이 구리광석 채굴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공급이 줄었다. 이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이 가격 상방 압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우선은 구리 가격과 이 가온전선의 가격적인 어떤 동향인데 이 표를 보게 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 이 가온전선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 구리 가격이 파란색입니다. 자, 구리 가격이 또 상승을 하게 되면 가온전선의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. 뭐 무조건적인 흐름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례해서 가는 경향이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구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파악을 해야 가온전선의 주가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점 여기서 파악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. 자, 금리 같은 경우에 현재 인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금리가 인하되면 이 구리 가격은 대표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보편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금리가 인하되면 이 달러가 약화가 되겠죠. 제가 이 금리 자체는 이 달러의 가치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면 이 달러가 약화된다. 자, 그래서 외국인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구리 가격이 더 저렴해지겠죠. 이 구리 가격이 더 저렴해지니까 글로벌 매수세가 증가한다. 이 글로벌 매수세가 증가를 하니까
이 가격 자체는 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분명한 이 구리 가격 상방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이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이 PPI 지수와 CPI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최근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러냐? 이 PPI 지수 자체가 실제가 예측치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. 자, 그에 따라서 이 CPI 지수도 높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PPI 지수로 뜻합니다.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자체가 오르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. 자,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 자체가 오르게 되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에게 이 비싸진 물건, 이 가격적인 부분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CPI 지수도 상승을 하게 된다. 자, CPI 지수가 상승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시장에 확산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주가 하방 모멘텀으로 작용한다. 자,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설명을 드렸냐? 앞서서 제가 금리가 인하가 돼야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. 자, 그렇다면 금리가 인하되기 위해서는 이 PPI 지수가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또 이 PPI 지수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이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시장 전반적인 동향은 제가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영상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금리 관련된 이야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는 AI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현재 시장의 관심사가 AI로 몰렸죠. AI가 시장의 지배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에 따라서 전력 설비 관련주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이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? 이 AI 수요에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되면 이 관련된 이 전력 설비 또 관련 설비와 또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온전선의 역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AI에 대한 수혜주로 이 전선 관련주를 주목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가격대는 27,1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. RSI를 봤을 때 이제 과매수 구간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앞서서도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조금씩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이 주가의 조정폭이 나오게 되면 11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우리는 주봉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봉의 11선이 인간의 심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. 인간이 심장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어떤 움직임을 얻을 수 있듯이 이 주가 역시 11선 위에서 계속해서 올라줘야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 긍정적인 이 방향성을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이 11선을 먼저 이 지지를 해주는지가 1차적인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확인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21,000원 구간과 18,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자, 그래서 이 구간에서 2차 그리고 3차적인 지지 여부를 파악을 해볼 수 있다.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. 이 부분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리 가격의 반등이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. 자, 그리고 구리 가격의 반등은 이 금리 인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, 여기에 더해서 현재 이 칠레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다.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 구조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앞서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 중국 경기 이 회복세를 보여준다면 구리 가격 역시 상승할 수 있겠죠. 이 중국 경기 자체도 현재 0.25%포인트 정도 이 금리 인하를 시행하는 만큼 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수혜주로 받을 수 있다. 이 관련된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AI 관련된 모멘텀입니다. 이 AI가 계속해서 성장하면 당연히 전력 수요도 증가합니다. 그래서 그에 대한 수혜주로서 가온전선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, 주가가 상승한다면 우선 이 전고점 29,500원 구간을 뚫어주는지 여부가 중요하다. 그래서 1차적인 구간을 이 29,500원으로 세우고 그 뒤에 구간은 또 영상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이 가온전선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